오늘도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그 사람의 기분 하나에 내 하루의 색깔이 결정되고 작은 반응 하나에 온 세상이 흔들리는 그런 밤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믿어왔습니다. 진심을 다해 잘해주면, 내 모든 것을 쏟아부어 헌신하면 결국 상대방도 내 진심을 알아주고 사랑으로 답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참 잔인한 역설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그 지독한 다정함이 오히려 당신의 가치를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사람이 된다는 것, 상대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며 자신의 색깔을 지워가는 것,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스스로를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만드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착한 남자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상대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버림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거래, 그리고 상대의 인정에 목마른 결핍된 자아. 이런 상태로 쏟아내는 친절은 상대에게 감동이 아니라 숨막히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결국 당신이 쏟아부은 정성은 상대의 마음을 얻는 열쇠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희소성을 없애버리는 지우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흔해서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존재, 언제든 곁에 있을 것 같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진짜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왜 어떤 이들에게 진심은 감동이 아니라 부담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당신의 그 지독한 다정함이 오히려 당신을 밀어내는 무기가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남자가 빠지는 아주 치명적인 오해, 그 정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은희경 작가의 소설 속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해서 자신에 대한 오해로 끝난다. 참 뼈아픈 통찰이지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비극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오해로 시작해요. 그녀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천사일 것이라고,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줘야 할 고귀한 존재일 것이라고 믿으며 사랑에 빠지죠. 하지만 진짜 슬픈 비극은 그 이후 자신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때 발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라는 거창하고도 서글픈 착각 말이에요. 하지만 사랑은 산술적인 계산이 아닙니다. 내가 준 만큼 돌아오는 보상체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상대방의 눈에 당신은 가치 있는 남자가 아니라 언제든 부르면 튀어오는 쉬운 사람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당신은 헌신하고 있다고 믿었겠지만 상대는 그것을 당신의 낮은 자존감으로 읽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뒤에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착한 것이 죄는 아니지만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착한 것은 남자로서의 매력을 스스로 내던지는 행위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대의 기분 하나에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감정의 위성이 되어버린 순간 당신은 이미 관계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고집스럽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갈구했을까요? 단순히 다정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단단한 중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무게중심이 내가 아닌 상대에게 가 있을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을의 연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지독하고도 달콤한 오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다시는 당신의 진심이 헐값에 팔려나가지 않게 만드는 법. 그 첫 번째 비밀은 그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성격을 구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자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상대에게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에 완전히 몰입해 있을 때입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올 정도로 무언가에 미쳐 있는 모습, 땀 흘리며 자신의 한계를 쥐어짜는 순간, 혹은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고뇌하며 모니터를 응시하는 그 뒷모습 말이에요. 거기에는 야생의 수컷만이 가진 본연의 에너지와 짙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자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이 소중한 에너지를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그녀의 전화 한 통에 하던 일을 멈추고 친구와의 약속을 취소하며 심지어는 자신의 성장 가능성이 담긴 소중한 시간들까지 기꺼이 내던지죠. 당신은 그것을 헌신이자 사랑이라고 믿었겠지만 상대의 눈에는 그저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편리한 사람으로 보일 뿐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에는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길게 널린 돌멩이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지만 구하기 힘든 한정판에는 열광하는 법이지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시간이 너무 흔해지는 순간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 또한 함께 낮아집니다. 나를 잃어버릴 정도의 다정함은 배려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비어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세계에 소속된 하나의 부속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당신만의 거대하고 단단한 행성을 가진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녀는 그 행성을 구경하러 온 아주 귀한 손님일 뿐이죠. 손님이 주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주인이 갈팡질팡한다면 그 집은 더 이상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공간이 될 수 없습니다. 미안해. 오늘은 내가 운동하는 날이라 안 돼. 내일 보자. 혹은 지금은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 중이라 이번 주말은 좀 힘들 것 같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그녀가 잠시 서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은 곧 이 남자는 내가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건강한 긴장감으로 변하고 결국 당신을 향한 더 깊은 갈망과 존경심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남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독립적인 에너지가 상대방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중력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나만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외적인 독립성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격렬한 감정 변화라는 파도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많은 남자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상대방의 기분에 과도하게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만 굳어 있거나 이유 없이 짜증 섞인 말투가 돌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절부절 못하며 묻곤 하죠. 내가 뭐 잘못했어? 미안해, 화 풀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런 저자세의 사과는 상황을 해결하기는커녕 당신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당신이 안절부절 못하며 사과를 구걸하는 순간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는 내 감정 컨트롤 한 번에 이렇게 쉽게 휘둘리는구나.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기분 아래에 놓인 나약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배려하는 것과 상대의 감정 기복에 내 자존감을 내던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자리를 지키는 거대한 바위와 같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정의 파도를 일으킬 때 당신까지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지 마십시오. 대신 아주 평온하고 담담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세요. 마치 지금 당신의 기분이 좋지 않구나. 알겠어 라고 인정하되 그 감정에 전염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 줄 수 있는 사람,
혹은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묵묵히 버텨줄 수 있는 남자에게 깊은 안정감과 경외심을 느낍니다. 남자의 권위라는 것은 소리를 지르거나 강압적으로 굴 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 보여주는 지독하리만큼 차분한 여유, 그 깊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유 없이 화를 낼 때 같이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비굴하게 굴지 마십시오. 기분이 좀 풀리면 그때 이야기하자. 나는 잠시 책 좀 읽을게. 라고 말하며 당신의 평정심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며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묵직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 여유가 당신을 훨씬 더 섹시하고 가치 있는 남자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때로는 100마디의 말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아주 무겁고 정교한 무기, 바로 침묵의 기술입니다. 남자들이 갈등 상황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자신의 논리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입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상대의 행동이 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지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며 100분 토론 패널처럼 열변을 토하곤 하죠. 하지만 슬프게도 당신이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의 말에 실린 무게감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상대방의 눈에 그런 모습은 성숙한 남자의 설득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칭얼거리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보일 뿐입니다. 진짜 무서운 남자는 화가 났을 때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짧고 굵게 자신의 의사를 밝힌 뒤 입을 꾹 닫아버리는 남자입니다. 침묵 속에 담긴 에너지는 어떤 화려한 언변보다 상대방을 훨씬 더 긴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대방이 예의 없는 행동을 했거나 당신의 선을 넘었을 때 3시간 동안 훈계하며 잔소리를 쏟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상대는 미안함을 느끼기보다 당신을 피곤한 사람 혹은 꼰대라고 낙인 찍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대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던지십시오. 이런 상황은 정말 불편하네. 나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짧은 행동이 주는 충격은 수만 마디의 잔소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대신 거리를 둬 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그 거대한 빈 공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이제 상대방의 몫이 됩니다. 상대는 침묵 속에서 본능적인 불안함을 느끼며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무게감 있는 침묵의 정체입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기준을 짧고 명확하게 선포한 뒤 그 뒤에 오는 무거운 정적을 즐기십시오. 그 정적이야말로 상대방의 마음속에 당신에 대한 경외심과 잃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을 심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남자의 말은 아낄수록 보석이 되고 내뱉을수록 돌멩이가 됩니다. 특히 갈등의 순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침묵이라는 도구가 힘을 발휘하려면 그 침묵을 지탱하는 당신만의 단단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는 침묵은 그저 회피일 뿐이지만 기준 있는 침묵은 강력한 권위가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될 그 순수한 기준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많은 남자가 본능적으로 변신을 시도합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스타일, 그녀가 원하는 성격, 그녀가 꿈꾸는 미래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녀가
술 마시는 남자를 싫어하면 그날로 술을 끊는 척하고, 주말마다 등산 가는 남자가 좋다고 하면 평생 산 근처에도 안 가던 사람이 갑자기 등산복부터 쇼핑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사랑을 위한 배려이자 노력이라고 믿었겠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은 당신의 색깔을 지우고 상대방이 만든 아바타가 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는 인형이 아니라 자신만의 뚜렷한 주관과 색깔을 가진 남자입니다. 당신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말하며 자존심을 내던지는 순간 당신의 매력 지수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나라는 존재의 고유한 색깔이 사라진 남자는 더 이상 궁금한 대상이 아니며 결국 편리하지만 매력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어 잊혀지게 됩니다. 남자의 진짜 섹시함은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당당하게 말할 때, 그리고 내 인생에서 이것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 라고 선포하는 그 팽팽한 긴장감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의, 당신이 꿈꾸는 미래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십시오. 설령 그것이 상대방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의 핵심 가치를 무시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든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언제든 이 관계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당신 곁에 더 꽉 붙어 있으려고 안달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남자의 결단력에 본능적으로 압도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한 남자는 자신의 삶의 규칙을 스스로 정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함께 지켜나갈 파트너를 찾는 것이지, 파트너의 규칙에 자신의 삶을 끼워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 착한 남자라는 가면을 벗어던지십시오. 당신의 투박하고 거친 기준들을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법전을 읽고도 이 남자는 정말 멋지다, 함께 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이 당신의 진짜 짝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속이면서 유지하는 관계는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구걸하는 사랑이 아니라 당당하게 선택받는 사랑을 하십시오. 하지만 기준을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기준을 지키는 당신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대체 불가능한 한정판으로 만들어줄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우리 남자들이라는 종족은 참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다가도 일단 내 손에 들어왔다 싶으면 너무나 쉽게 나태해지곤 하죠.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마음을 얻기 전까지는 헬스장에 살고 옷차림에 신경 쓰고 책을 읽으며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던 사람이 막상 연애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어떻게 변하나요? 어느새 소파와 한 몸이 되어 편한 옷차림으로 시간을 보내며 예전 같지 않은 그녀의 반응에 서운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매력적인 남자는 결코 완성형으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진행형인 사람입니다. 제가 말하는 진화란 어떤 거창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깊은 지식을 쌓고, 어제보다 오늘 더 단단한 몸을 만들며, 어제보다 조금 더 성숙한 사고방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 자체가 바로 진화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진화의 과정을 절대 상대방 앞에서 대놓고 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오늘부터 영어 공부 시작했어. 나 이제 매일 조깅할 거야 라고 동네방네 떠드는 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자신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진 분위기로 그녀 앞에 나타나는 것이죠. 어느 날 문득 그녀가 당신을 보았을 때 왠지 모르게 공기가 달라져 있음을 느낀다면 어떨까요? 팔뚝이 조금 더 굵어진 것 같고 대화의 깊이가 예전보다 훨씬 깊어졌으며 일 처리하는 모습이 더 섹시해 보일 때 여자는 본능적으로 묘한 긴장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 남자를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구나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가만히 있다가는 이 멋진 남자를 누군가에게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건강한 위기감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굳이 나 떠날 수도 있어 라고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는데 그 빛을 놓치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남자는 모름지기 칼을 계속 갈아야 합니다. 그 칼을 휘두를 일이 있든 없든 항상 날카롭게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 자체가 남자의 품격이자 가치가 됩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당신만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십시오. 당신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당신이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헤엄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사랑이 아니라 압도적인 실력과 묵직한 존재감으로 승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남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밀을 통해 당신이 얻게 될 가장 큰 수확은 사실 상대방의 마음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이 마주하게 될 그동안 가장 소홀히 대했던 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게 만들지, 어떻게 나의 가치를 높여 관계의 주도권을 잡을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가장 아프지만 가장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하는 동안 정작 가장 소중하게 지켜냈어야 할 단 한 사람을 잊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랑에 눈이 멀어 자신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상대의 차가운 반응에 밤잠을 설쳤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괴로웠나요? 술김에 보냈던 구차한 메시지, 상대의 화를 풀기 위해 무릎 꿇을 듯 굴었던 그 초라한 모습들을 떠올리면 지금도 입술을 깨물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거의 당신을 용서해 주세요. 그 비참했던 순간들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 거쳐야만 했던 지독한 담금질이었을 뿐이니까요. 뜨거운 불 속에서 다궈지고 차가운 물 속에서 식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부러지지 않는 단단한 강철 같은 멘탈이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나는 멋진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최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장 밑바닥, 그 초라하고 찌질했던 모습까지도 이것 또한 나의 일부였다 라고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꾸며낸 여유는 금세 들통나지만 자신의 상처까지 포용해본 남자의 여유는 그 어떤 풍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남자입니다. 상대의 연락이 없어도 내 마음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하고 누군가 곁에 없어도 내 인생은 충분히 즐거운 상태. 그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단단함이야말로 상대를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중력이 됩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당신 자신의 당당함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상대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 스스로가 이미 온전하고
거대한 하나의 우주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은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구원자를 찾는 구걸이 아니라 각자의 우주를 멋지게 가꾸어 온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세계를 탐험하는 찬란한 여정이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있기에 더 빛나는 독립적인 두 존재의 만남. 그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짜 성숙한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옵션 중 하나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 자체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남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거울 속에 당신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해주세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이죠. 당신의 눈빛이 단단해지고 당신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저는 당신의 그 고독하고도 위대한 진화를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또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건승하십시오.